안녕하세요. 궁금한 건 정말 많은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오늘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죠. 바로 인공지능, AI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아, AI. 네. AI가 도대체 뭐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 이야기 딱 들으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귀 기울여 주세요. 네, 맞아요. 인공지능, AI, 이 말이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벌써 와 있답니다. 가까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자이시면서 또 AI 전문가이신 김대식 교수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요. AI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정말 알기 쉽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저도 교수님 이야기를 좀 봤는데 AI 설명하실 때 꼭 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AI랑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랑 이게 정말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뇌 안에 보면 정말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서로 막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고 처리하는데 바로 이 방식을 컴퓨터로 흉내내서 만든 게 요즘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뇌를 흉내냈다고요? 와, 네. 실제로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또 배우는지 연구하는 계산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크게 발전한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옛날 AI랑 요즘 AI는 엄청 다른 거예요? 네, 아주 많이 달라요. 그 예전 AI는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듯이 사람이 모든 규칙을 알려줘야 했어요. 규칙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고양이는 다리가 4개다, 털이 있다, 수염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설명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설명 기반. 네, 1950년대에 처음 AI 만들려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해주면 기계가 척척 다 알아볼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나 보네요. 맞아요. 그 설명대로 생긴 고양이는 알아보는데 그 고양이가 만약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몸을 확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좀 특이하게 생긴 고양이다? 그럼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고양이의 모습을 사람이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를 푸는데 무려 60년이나 걸렸어요. 60년이요? 와, 정말 오래 걸렸네요. 그럼 요즘 AI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똑똑해진 거예요? 요즘 AI는 마치 아기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하고 좀 비슷해요. 아기처럼요? 네. 아기한테 이건 강아지, 저건 고양이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 어느 순간 스스로 구분하잖아요. 규칙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하, 요즘 AI도 똑같아요. 고양이 사진을 예를 들어 한 100면장쯤 보여주면 AI가 스스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런 특징들을 가진 게 고양이구나 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스스로요? 네. 그래서 앉아있던, 뛰고 있던, 뒤돌아 있던 다양한 모습을 봐도 아, 이건 고양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인공신경망, 딥러닝,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뇌에 그 신경세포 연결망 있잖아요. 뉴런과 시냅스. 그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식을 모방한 거예요. 아하, 설명 없이도 스스로 배운다니 진짜 우리 뇌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가능해진 걸까요? 예전엔 왜 못했죠? 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세 가지 박자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포기하지 않은 과학자들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덕분이에요. 사실 인공신경망 아이디어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이 정말 끈질기게 연구를 이어갔어요. 오, 끈기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둘째는 엄청나게 빠른 계산기, 바로 GPU 덕분이에요. GPU요? 그거 게임할 때 그래픽카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원래는 게임 그래픽을 막 실감나게 보여주려고 만든 부품인데 이게 인공신경망 계산에 아주 딱 좋다는 걸 발견한 거죠. 정말요? 네. 예전에는 막 6시간 걸리던 계산을 10분 만에 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게 됐죠. 와, GPU가 게임에만 쓰이는 게 아니었군요. 대단하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인터넷 덕분에 얻게 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예요. 아, 데이터. 네, 2010년대 이후로 인터넷에 보면 고양이 사진뿐만 아니라 진짜 온갖 종류의 사진, 글, 영상 이런 게 넘쳐나잖아요. AI를 학습시킬 재료가 정말 무궁무진해진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었고 아주 성능 좋은 계산 도구, 오븐 같은 거죠. 이게 생겼고 학습시킬 재료, 즉 데이터까지 풍부해지면서 딥러닝 AI가 확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와, 진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삼박자가 딱 갖춰진 거네요. 네, 그렇죠. 하도 예전에 AI가 실패를 많이 해서 이미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딥러닝이라는 뭔가 좀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고요. 아,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이제 AI가 어떻게 똑똑해졌는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요즘 스마트폰에도 AI 기능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 AI 분야에서도 최고 아닐까요? 워낙 잘 만드니까. 그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대식 교수님은 애플이 AI 시대에는 오히려 약간 좀 뒤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애플이요? 왜요?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꿨는데. 그 예전에 휴대폰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노키아라는 회사 아시죠? 아, 네네, 알죠. 옛날 핸드폰. 네. 그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힘을 확 잃었던 것처럼 애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애플인데. 애플이 디자인도 뛰어나고 제품 완성도는 정말 높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AI처럼 뭐랄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변하는 기술 분야에서는요. 아, 애플은 아주 완벽한 제품을 딱 내놓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AI 분야는 일단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에 빨리 내놓고 사람들 반응 보면서 빠르게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약간 스타일이 다르군요. 네, 마치 애플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사과를 팔고 싶어 하는데 AI는 아직 모양은 좀 덜 예뻐도 막 쑥쑥 자라는 새로운 과일나무 같은 느낌?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AI 분야는 연구자들이 서로 정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하는 오픈소스 문화가 강해요. 그런데 애플은 좀 비밀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다 비밀이죠. 이러면 뛰어난 AI 연구자들이 애플보다는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글이나 다른 회사로 가고 싶어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애플의 AI 책임자도 최근에 다른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점들이 AI 시대의 애플에게는 좀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 노키아가 전화기만 잘 만들다가 스마트폰 시대를 놓쳤던 것처럼 애플도 AI 시대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스마트폰 다음에는 어떤 기기가 우리 곁에 있을까요? 혹시 영화에서 보던 스마트 안경 같은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페이스북 만든 메타 같은 회사에서 이미 유명 안경 브랜드 레이벤이랑 손잡고 스마트 안경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나왔어요, 벌써. 네. 아직은 뭐 개선할 점이 많다고는 하는데 김대식 교수님 주변 분들이 써보니까 꽤 괜찮았다고 해요. 안경에 작은 화면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쓰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럼 그 안경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정보가 뜨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경을 썼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AI가 함께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요? 네. 길 가다가 저 꽃 이름 뭐지? 궁금하면 바로 알려주고 외국어를 봐도 바로 번역해주고 길 안내도 해주고요. 와, 막 검색했던 기록 같은 걸 바탕으로 추천해줬다면 스마트 안경은 내가 지금 딱 보고 있는 풍경이나 물건에 대해서 저런 자전거 좋아하시죠? 여기 근처에 파는 곳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나한테 딱 맞는 정보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나만의 똑똑한 비서가 항상 옆에 있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신기한데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안경 자체는 아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아직은 뭐 헤이 메타 하고 계속 불러야 한다거나 AI 성능이 좀 부족한 점도 있긴 하지만 안경이라는 형태 자체는 꽤 유망해 보여요. 그렇군요. 여기에 챗 GPT처럼 아주 똑똑한 AI가 딱 연결되면 정말 우리 생활이 크게 바뀔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이 인터넷 시대를 대표하는 기기였다면 AI 시대에는 안경이든 아니면 뭐 목걸이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앞으로 한 5년 안에 어떤 형태가 우리한테 더 편리할지 결정될 것 같아요. 이야, 듣다 보니까 정말 AI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에서 AGI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쓰는 AI랑 또 다른 건가요? 더 대단한 건가요? 네, 맞아요. AGI는 범용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줄임말이에요. 범용이라는 말처럼 아주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잘하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두루두루 잘한다고요? 네, 지금 AI는 특정 분야는 정말 잘해요. 예를 들어 바둑을 세계 최고로 잘 두거나 알파고처럼요. 글을 사람처럼 막 쓰거나 챗GPT처럼요. 하는 식이죠. 그런데 AGI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똑똑한 일들을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AI를 말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 가보는 화성 같은 곳에서도 스스로 막 배우고 적응하는데 AI는 미리 학습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아,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챗 GPT 같은 AI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GI가 언젠가는 꼭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언제 등장할지가 문제인데 오픈 AI의 샘 알트만 대표 같은 사람은 5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김대식 교수님은 조금 더 걸려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세요. 10년 뒤요? 5년, 10년. 생각보다 정말 가까운데요? 그렇죠. 10년, 20년은 금방이잖아요. AGI는 이제 더 이상 막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똑똑한 AGI가 나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왠지 좀 걱정되는 마음도 드는데요. 맞아요. 좋은 점부터 이야기하면 AGI가 그동안 우리 인류가 풀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커요. 어려운 문제요? 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와, 그리고 AGI와 로봇이 물건 만드는 일을 다 해주면 우리가 쓰는 물건들 가격이 거의 뭐 공짜 수준으로 싸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정말 상상만 하던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걱정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일자리 문제겠죠. AGI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해낸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다른 걱정은 AGI가 스스로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동차나 비행기는 사람이 더 좋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네. 근데 AGI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죠. 듣고 보니까 AI의 발전이 엄청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많네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삶이 확 바뀐 것처럼 AI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특히 지금 어린 세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AI가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미래 세대는 AI가 없는 시대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대식 교수님은 농담처럼 미래 아이들이 AI 없이 자란 우리 같은 어른들을 보면서 와, 저 때는 저렇게 불편하게 살았구나 하는 아날로그 세대로 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날로그 세대요. 하하, 좀 씁쓸한데요. 네,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AI를 자연스럽게 쓰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생각 차이도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AI를 무조건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AI와 함께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세인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는 법이요? 네,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거든요.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는 능력, 그게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AI가 잘하는 일, 예를 들어서 지식을 막 외우거나 정보를 빠르게 찾는 일보다는 AI가 아직 잘 못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질 거예요. AI가 잘 못하는 능력이요?
어떤 거요? 바로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창의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감 및 협력 능력, 그리고 인터넷에 막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죠. 아, 창의력, 공감, 비판적 사고력. 네. 결국 사람만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만이 가진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죠. 미래 사회가 정확히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일하는 방식이나 돈을 버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AI를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이걸 UBC라고 부르는데요. 유니버설 베이직 컴퓨트의 약자인데 마치 데이터 쿠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나눠줘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어요. 기본 소득이나 UBC요. 와, 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그만큼 큰 변화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오늘은 김대식 교수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AI의 세계를 정말 알기 쉽게 쭉 훑어봤습니다. AI가 우리 뇌를 닮아서 스스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부터 스마트폰 다음엔 스마트 안경 같은 새로운 기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 그리고 어쩌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AGI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네요. 네, AI는 결국 우리 인간이 인터넷 세상에 남겨놓은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먹고 자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AI가 점점 더 많은 지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역할과 능력이 남게 될까요? 뭘까요? 아마도 정답이 없는 문제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그런 상상력, 그리고 기계는 가지기 어려운 따뜻한 공감 능력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AI 시대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AI 여행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느껴지는 세상의 지식들을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